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H치과 원장 전인성입니다. 오늘은 덴티스트에서 주관하는 제품 소개 영상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토픽은 제가 숏 임플란트로 좀 국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이드 임플란트는 제가 거짓말하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와이드 임플란트는 최소한 10년 리포트가 최소한 좀 나와야 되죠. 이 숏 임플란트는 이제 3년 리포트가 이제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숏 임플란트가 SQ 숏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사실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수직골 진강술이에요. 그리고 늘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 임플란트에 많은 패러다임들이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지컬 드리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탑다운이라고 하는 프로스테틱 드리븐으로 갔고요. 여기에는 뭐 바이올로직 드리븐도 있고 뭐 메인테넌스 드리븐도 있고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들이 존재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패러다임들이 변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임플란트의 길이에요. 결국은 임플란트의 길이의 변화가 이 패러다임을 규정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임플란트의 길이의 변화가 모든 외과적 술식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임플란트를 처음에 시작했던 1995년도, 뭐 96년 이때는 13mm, 15mm를 심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 10mm와 12mm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게 8mm 정도면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걸 알죠. 사실 그 다음에 5.0이나 4.7mm 정도가 돼도 문제가 없어요, 이제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제 숏 임플란트죠. 숏 임플란트라는 것이 이제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많은 외과적 수술들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임상가들, 뭐 저도 개업하고 있는 제너럴 GP인데 이런 저희 같은 제너럴 프랙티셔너 같은 GP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임플란트 회사에서 이러한 숏 임플란트가 나오고 있지만 과연 어느 제품이 좋으냐를 한번 따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 이럴 때 SQ의 숏 임플란트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숏 임플란트는 지금 덴티스 SQ 외에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다른 회사 제품이 없어요. 이 숏 임플란트는. 6+0이라고 하는 거는 머신드 서피스를 전부 6으로 갖고 가자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1은 랭스를 러프 서피스를 5로 가고 머신드를 1로 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 랭스 6인데 러프를 4로 가고 머신드를 2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제가 덴티스트 측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5+1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위로 가는 머신드가 2mm 정도가 되는 게 또 의미가 있죠. 숏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상황은 어느 상황입니까? 숏 임플란트는 하악에 쓰는 거예요. 하악에. 상악은 상악동이라고 하는 해부학적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5mm를 심을 이유가 사실 거의 없어요. 물론 있을 수는 있죠. 상악동 거상술이 반복적으로 계속 실패한다든가 뜻하지 않게 절대 상악동 내 뼈가 정말 드물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든가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숏 임플란트를 마지막 선택지로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위는 하악 대구치라고 봐야죠. 그러면 뼈가 수직으로 녹아 있기 때문에 악강 공간은 매우 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라운 루트 레이쇼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인데 이때 이 숏 임플란트는 가능한 한 싱글보다는 멀티플로 가는 게 좋을 것인데 싱글도 의미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숏 임플란트의 본질이에요. 하악 대구치에서 더 이상 뼈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 왜냐하면 연조직의 장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GP로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은 숏 임플란트밖에 없어요. 수직골 진강술이 어려운 이유는 연조직의 장력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수술이 두세 번 실패했다면 그 연조직 장력은 굉장히 세다고 봐야 할 것이고 플랩 모빌리티도 굉장히 증가시키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러한 숏 임플란트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숏 임플란트를 사용하려면 전용 드릴 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스타퍼 3개가 반드시 있어야죠.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드릴은 지금 2.2, 4.0, 5.0 당연히 테이퍼링이 정확히 되어 있고 제일 상방에 있는 이 직경이 그 다음 단계 드릴 직경의
팁으로 가는 것이고 역시 상방의 직경이 그 다음 달의 직경에 팁으로 가게 되죠.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코디네이션이 존재하게 됩니다만 뼈가 대부분 딱딱하기 때문에 거의 풀 뎁스의 드릴링이 필요하죠. 숏 임플란트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파노라마에서 보이는 수직골양을 봤을 때 그 골양이 대략 5, 6mm 정도로 보인다면 우리는 숏 임플란트를 적용해야 되죠. 왜냐하면 파노라마의 포칼 트로프라고 하는 그 이미지 레이어 때문에 약간의 확장률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노라마상에서 보이는 그 계측치는 절대로 액추얼 계측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5, 6mm 정도 된다면 제일 먼저 쓰는 스타퍼는 4mm 스타퍼를 쓰는 거예요. 4mm 스타퍼를 첫 번째 드릴에 끼우고 드릴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뎁스 게이지를 가지고 밑에 바닥에 뼈가 딱딱한지를 먼저 봐야죠. 뼈가 딱딱하다면 그 다음에 5mm 스타퍼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5mm 스타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mm 스타퍼를 해서 드릴링을 했는데 여전히 뼈가 딱딱하다면 이때는 이제 두 가지가 길이 존재하죠. 내가 5+1을 심든가 아니면 1mm를 더 드릴링해서 6+0을 심든가. 이때는 몇 개를 심느냐가 중요한 퍼스트 팩터가 될 거예요. 만약에 스플린팅이 될 거라면 그냥 5mm를 5+1이나 5+1을 심고 두 개를 묶어버리면 될 것이고요. 싱글을 심겠다면 한 번 더 6mm 스타퍼로 가야죠. 그래서 6mm를 잠글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6mm 스타퍼 드릴링을 했는데 바닥뼈가 역시 딱딱해요. 그러면 6mm 심으면 되죠. 그런데 6mm 드릴링을 했는데 바닥뼈가 없어졌다는 말은 이때는 다시 5mm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복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파노라마나 CT에서 보이는 대략적인 Estimated Vertical Bone의 하이트를 보고 제일 먼저 4mm 스타퍼를 껴서 바닥뼈가 있는지를 확인했고 5mm 드릴링을 스타퍼를 껴서 바닥뼈가 있는지를 확인했고 이때 두 가지의 패스웨이가 나온다는 생각을 해야 되죠. 카운터 싱킹 드릴이 있는 이유는 명확하죠. 왜냐하면 정말 뼈가 딱딱한 경우가 많죠. 하악의 대구치는 뼈가 수직으로 녹았다는 말은 알베올라본이 녹았고 거의 기저골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뼈가 만약에 너무 딱딱하다면 상방을 넓혀주는 카운터 싱킹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드릴링 시퀀스를 잡아야 안전하게 넘니스 없이 신경 손상 없이 숏 임플란트 식립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드릴의 코디네이션은 직경과 정확하게 코디네이션이 되어 있고 상방에 있는 이 드릴의 직경이 요로 가면서 약간 좁아졌어. 이게 조금 더 넓겠죠? 그 다음에 이 상방의 드릴이 다시 일로 가면서 약간 좁아져서 여기를 파고 들어가서 최종 임플란트 직경과 드릴링의 코디네이션을 맞춰낼 것이고 필요하다면 카운터 싱킹을 해서 초율을 약간 떨어뜨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쓰는 스타퍼는 4mm 스타퍼부터 써야 돼서 순차적으로 5mm, 6mm까지 올라간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원래의 픽처 디자인을 보면 이 픽처는 6+0, 5+1, 5+2, 4+2 이렇게 종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제가 이 환자는 하악 우측에는 5+1을 식립할 거고 하악 좌측은 6+0을 식립할 거예요. 자, 지금 동시에 식립할 수가 없죠. 여기 지금 보면 에이피컬 리전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신경관이 이렇게 가고 있을 텐데 이거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괜히 뭐하러 이렇게 위험하게 합니까? 여기도 신경관이 지금 상해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여기 리전이 있는데 이 리전 끝에 이런 것들이 퍼져 있는 게 보인다면 동식립할 필요 없죠. 그러면 이를 뽑고 4개월 정도 기다리는 게 좋겠고요. 파노라마 상에서 보이는 이거는 지금 대략 5mm는 넘는 게 확실히 보이죠. 하지만 여기는 뭐 당연히 좋지만 여기는 뼈가 여기까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4mm 스타퍼부터 드릴링을 해내야 되고 우리가 그거를 보고 정확하게 6+0을 심을 것인지 5+1, 2를 심을 것인지 4+2를 심을 건지를 결정해야죠. 제가 하악 우측은 5+1을 식립할 것이고 하악 좌측은 6+0을 식립할 거예요. 지금 요 임플란트의 각도는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여기 잘 한번 볼까요? 여기 이 뼈가 생각보다 뼈가 골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틀어서 약간 각도를 이렇게 틀어줘야지만 조금 더 많은 노멀본의 서포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릴링을 마무리하는 거죠. 지금 요게 6+0입니다. 자,
파이널 부처물이 잘 끝났고요. 5+2짜리에 2mm의 머신드 서피스는 당연히 소스라이제이션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것이 19년도였고요. 이제 2년 좀 시간이 지나서 상태를 좀 봐야 됩니다. 일단 5+2를 보면,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신경관이 굉장히 가까워요. 이 정도가 되면 더 깊게 들어가면 위험하죠. 스타퍼 4mm부터 정확히 사용해야 되고, 5mm 스타퍼 뚫릴 것 같으면 그냥 거기서 끝낼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역시 하악 좌측의 최후방 쪽은 여기 보면 지금 신경관이 여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드릴링을 정확하게 시행을 해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맞추어서 임플란트 식립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6+0이나 5+2도 당연히 식립할 수 있고요. 이 환자는 여기는 제가 식립한 게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 그 넘니스 강의를 제가 많이 하는데, 멘탈 포레이먼 20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4개까지도 존재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죠. Please be modest. 겸손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신경관이 대략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 어떤 것이 멘탈 프레임인지 명확치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멘탈 프레임일 수도 있고요. 이게 멘탈 프레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아니겠죠. 이거는 아닐 겁니다. 어쨌든 이 거리가 몇 밀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확신하기 어려워요. 이럴 때는 숏 임플란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임플란트가 일단 하나 레귤러 커넥션에 어떤 롱 임플란트가 하나 있으면 여기다 숏 임플란트 하나 들어가면 어렵지 않죠. 제가 역시 5+2를 심을 거예요. 드릴링 4mm 문제 없었어요. 스타퍼 5mm 문제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5+2 심을 거예요. 그리고 2개 연결할 겁니다. 지금 계측치를 보니까 이것은 어쨌든 어떤 회사의 그 파노라마인데 계측치가 거의 정밀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악 우측에 5+1을 식립했고 그 상태에서 앞에 거랑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던 증례입니다. 여러분들 임플란트 합병증 중에 넘버1이 뭐냐면 넘니스예요. 제가 합병증 강의를 보통 3일씩 강의를 하는데 수술 중부터 수술 후 4주, 2차 수술, 보철 후 1개월, 6개월, 3년까지 굉장히 많은 컴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 컴플리케이션 중에 넘버1은 넘니스예요. 다른 컴플리케이션들은 되돌리거나 그냥 임플란트를 빼면 되는 거예요. 넘니스는 그게 안 돼요. 뉴라프락시아까지는 돌아오죠. 엑소넌 메시스만 해도 완전히 안 돌아와요. 이게 뉴런 메시스로 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겸손하게 접근해야 되냐 하면 파노라마나 CT상에서 보이는 어떤 수직 골량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6, 7mm로 느껴졌다면 그냥 5mm나 6mm, 7mm 심지 마셔야 돼요. 대략 버티컬 본이 10mm 정도가 돼야 우리가 수술에 부담이 없는 거죠. 물론 10mm에서도 넘니스가 옵니다. 여러분이 10mm 이상이었는데 8mm씩은 넘니스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그 환자 우리 하악골의 내부에 있는 이공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하치조 신경관의 상현으로부터 나오는 어라이징 너브 파이버들의 그 복잡함 때문에 굉장히 덜 공격적으로 컨저버티브하게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되죠. 이 환자 제가 상하게 마무리를 했었고 다 마무리를 했던 환자입니다. 근데 이제 후방의 치아가 빠졌어요. 제가 대략 파노라마의 계측치를 재봤더니 6.136 정도 나옵니다. 6.136이라고 지금 계측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이 파노라마는 그 레이덴트에서 나온 파노라마인데 이 레이 파노라마는 거의 계측치가 거의 정확해요. 그러니까 0.5에서 1mm 차이가 안 난다고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의 정확한 계측치를 갖고 있는데 6.13mm라고 나오면 여기는 그냥 6mm 심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요.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 넘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존적으로 제일 먼저 4mm 스타퍼 껴야죠. 그리고 안 뚫렸어? 5mm 스타퍼 낄 거고요. 그 다음에 뚫리든 안 뚫리든 5+2 심을 거예요. 제가 여기에 5+, 이게 6.136으로 나왔다는 말은 제가 여기다 5+1을 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1을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연결할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뼈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지금 이 덴티스 SQ의 숏 임플란트 5+2짜리라고 하는 거는
드릴링을 제가 첫 번째 드릴 2.2 그리고 4.0까지만 하고 바로 5+2를 심은 거예요. 근단 고정이 정확하게 한 20N 정도가 나왔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뼈 이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울트라 와이드 임플란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포커스는 숏 임플란트예요. 울트라 와이드 6.0 직경과 7.0 직경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제가 10년 리포트를 아예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증례로만 10년 리포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숏 임플란트는 힐링 캡을 꼽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마이크로 모션, 혀에 의한 마이크로 모션이나 음식물에 의한 마이크로 모션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커버 스크루를 꽂고 완전히 묻어버리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통법대로 GBR을 시행했고 커버 스크루를 꼈고 정확하게 봉합을 시행했고요.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증례입니다. 제가 식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상태로 저를 방문했어요. 동시 식립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몇 개를 제거할지를 정확히 우리가 잡으려면 일단 완전하게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심한 거 일단 2개는 제거해야죠. 그 다음에 이 임플란트를 쓸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여기 뼈가 아마도 뭐 이런 식으로 녹아 있었을 테니까 이 부위를 갈아내므로 해서 이 임플란트 쓸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신경관은 지금 이런 식으로 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멘탈 프레임원이 관찰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힐링되는지를 봐야죠. 자, 지금 여기서 3개월이 지났는데 어쨌든 뼈는 쭉 꺼져 있고 이 앞에 임플란트는 이렇게 아웃라인이 정확히 코티칼 아웃라인이 관찰이 되죠. 그럼 여기는 갈아내고 이건 쓸 거예요. 자, 이제 이 골량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임플란트를 만약에 뽑았다면 뼈를 이렇게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임플란트를 안 뽑았다면 뼈는 여기서부터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내죠. 그죠? 여기 나사가 노출되는 여기서부터 뼈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만들어내야 되면 이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지는 7mm 임플란트를 심고 수직골 중강수를 할 것인가? 의미가 있죠. 7mm를 심어도 한 2mm 정도로 수직골 중강수를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숏 임플란트를 바로 심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이때 이 2가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구강 내에서 무법을 한 뮤코자의 양을 보고 결정을 할 것이고 몇 번 이 환자가 그 전에 몇 번 수술했는지를 보고 이 환자를 매니지하는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한번 또 평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탐침을 해서 오클루잘 테이블의 디멘션을 보고 어떠한 수술 방법을 결정할지를 결정해야죠. 자, 그러면 제가 이때는 지금 뭐를 선택할 거냐 하면 그냥 5+2를 2개 심을 거예요. 5+2를 2개 심겠다고 하면 사실은 이 거리가 대략 한 6mm쯤은 돼 보이잖아요. 그러면 수술에 부담이 없어요, 이제. 4mm 스타퍼 껴서 드릴링 했고 5mm 스타퍼 서 드릴링 했고 그러면 이제 5+2를 2개를 식립할 겁니다. 이렇게 식립을 하고 최종 고침으로 가는 거예요. 자, 3개 연결할 것이고 정확하게 수술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도 아주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여기에 있는 2mm의 머신드 서피스는 당연히 소스라이제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시화 현상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난 상태의 사진인데 자, 처음 상태였고 임플란트를 제거해서 3, 4개월을 기다렸고 식립했고 자, 몇 년이 지나서 여기 지금 보면 정확하게 접시화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지금 아주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2도 있죠. 참 어렵습니다. 상악 수술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상악의 SQ는 별로 어렵지 않죠. 사이너스를 건드리면 되니까. 자, 지금 보면 여기 뭐 상악동 거상술을 다 시행을 했고 지금 볼이 이렇게 돼 있었고요. 여기도 지금 있고 여기 발치화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는 상악동 거상술 제가 시행하면 되고 어쨌든 뭐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지금 하악 좌측이 문제죠. 여기 보면 이 뼈가 종이장 뼈예요. 뼈가 얇아요. 얇으면서 이 수직거리가 짧다는 말은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때는 우리가 결국은 숏 임플란트 쓸 수밖에 없죠. 하악 좌측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7mm 임플란트를 심을 겁니다. 이 정도면 7mm나 8mm까지도 문제가 없을 건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신경관을 보면서 이건 지금 본택을 받고 흡수막으로 아주 간단한 GBR만을 시행을 했고요. 어쨌든 4+2 2개를 식립한 거예요. 자, 지금 CT를 보면 여기 신경관이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거 물론 이거를 이렇게도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사실 구강 내에서 보면 여기 멘탈 프레임원 때문에요. 더 들어가기 힘들어요. 웬만한 그 심력을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짧은 임플란트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 될 겁니다. 자, 제가 본텍 받고 뼈 이식하고 커버 스크류 꼈고 풀 클로저 시행했고요. 올라오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직골 진강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장력이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될 것이고요. 자, 이게 최종 고철물인데 4+2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소스라이제이션이 정확히 일어나요. 그리고 그 상태로 지금 아주 안정적으로 뭐 상악에 있는 상악동 거상수가 SQ는 큰 문제가 없고요. 하악도 4+2. 지금 이 중년의 여성분은 제가 지금 매년 지금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상악의 SQ 사이너스 그라프팅 했던 부위는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하악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두 군데 여기 지금 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머신드 서피스는 뼈가 안 붙으니까 요 러프까지는 뼈가 딱 붙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요 러프까지 딱 붙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러프 서피스까지 딱 붙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임플란트를 링거를 붙였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너브가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수평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 더 들어가기 위험해요. 4+2로 그냥 가는 게 좋고 그 상태에서 맞춰내는 게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요 임플란트는 너브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1mm 더 깊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술 중에 이거를 5+1로 더 1mm 깊게 드릴링하는 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쉽지 않습니다. 4+2가 들어가서 스플린팅이 된다면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충분하게 이 상태로 쓸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GP로서 좀 수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매년 체크하고 있는데 아주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증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분 참, 하나 더 있네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증례입니다. 이거는 뭐 괜찮네요. 제가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멘탈 프레임이 관찰되고 있고 제가 앞쪽은 그냥 7mm를 심을 거고요. 후방 쪽은 5+1을 2개를 심을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지금 너브가 이렇게 오고 있을 거고 만약에 오클루잘 테이블 디멘션이 적절하다면 이건 뭐 그냥 드릴링 하면서 4mm 스타퍼, 5mm 스타퍼 그리고 그냥 5+1 2개 심어버리면 되죠. 후방 쪽은 제가 세이버 와이드 캡을 지금 적용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세이버 와이드 캡을 여기서 2mm짜리를 썼죠, 제가요. 그리고 이제 지금 파이널 보철물이 끝나 있는 건데 CT를 보면 뭐 여기 지금 너브가 이렇게 관찰되고 있네요. 이거보다 더 들어가는 건 위험하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5+1을 심는 거는 전혀 위험하지 않은 수술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뼈가 좀 얇아져 있고요. 제가 약간 크레스탈 플래트닝을 시행했고 임플란트를 식립했고요. 이 상태에서 후방 쪽은 멤브레인 안 넣어도 되죠. 나사선이 한두 개 정도만 노출된 거라면 그냥 세이버 와이드 캡과 뼈가루만 이식하면 되고 풀 클로즈 시행하면 되고요. 노출돼도 상관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술을 마무리해서 지금 이멀전스 프로파일의 뎁스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보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커스텀 어바트먼트 들어가서 최종 골절은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증례인데요. 이 환자는 수술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과거에 여기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수직골 진강술을 해놨는데 다 한 8년 8, 9년 지난 다음에 그게 이제 뼈가 다 녹았고 어쨌든 제가 임플란트를 이제 제거를 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수술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제가 보면 과거에 제가 수직골 진강술을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한 7, 8년, 한 8년 정도 썼고 그게 이제 뼈가 또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빼야죠. 빼내고 이때 뺄 때 그 앞에 있는 여기도 치아가 또 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빼낼 것이고 이분은 저기 지방에서 오시는 분인데 정말 좋은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수직골 진강술 뼈가 다 녹아도 저한테 컴플레인을 전혀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이 우측에 있는 임플란트들이 안정적으로 잘 쓰고 계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잘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가 이게 티슈 레벨인 걸 보면 한 14, 15년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혀 문제없이 잘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쨌든 굉장히 위험할 어려운 수술량을 이미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너브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게 너브죠. 멘탈 프레임은. 신경학 관절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플랩 정확하게 열고 덴티스 제가 숏 임플란트를 아마 심을 건데요. 플랩 정확히 열고요. 앞쪽은 뭐 큰 상관 없으니까 통법대로 SQ 드릴링을 시행을 하고 뎁스 게이지로 그래도 중간중간에 체크를 한번 해내는 게 좋겠죠. 이때는 제가 스쿠바 시스템을 써서 앞쪽은 우리가 UV 프로세싱, 우리가 포토 펑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앞쪽은 일단 UV 큐어링해서 SQ 임플란트 하나 식립을 하고 있고요. 이제 후방 쪽은 숏 임플란트, 자 이제 스타퍼를 써서 드릴링을 해야죠. 제일 먼저 정확하게 스타퍼를 4mm 스타퍼부터 드릴링을 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탐침해서 바닥이 뚫리는지를 확인해야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뚫렸다면 절대 그냥 그 상태에서 바로 4+1을 심는 거고 뚫렸다면 4+1을 심고 다음날 체크해서 럼니스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이 환자는 4+1을 했는데 뚫리지는 않았는데 약간 바닥에 하드한 필이 없어요. 굉장히 신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냥 4+1을 심은 거죠. 그리고 제가 위치를 정확히 잡고 드릴링을 시행을 하고 어쨌든 그 드릴링만을 시행해서 2.2 드릴링,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자 지금 제가 4+2에 숏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 에이피칼 서포트를 정확하게 얻어내기 위해서 제 손의 느낌으로 근단 고정이 쫙 잠기면서 들어가는 그 필링을 반드시 느껴야죠. 자 가운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하게 드릴링을 시행을 했고 정확하게 임플란트, 숏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마지막 토크는 여러분의 손의 느낌으로 정확히 잡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뼈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 뼈는 무슨 의미일까요? 머신드 서피스에다 넣어놓은 뼈는 머신드 서피스랑 붙지 않죠. 이 뼈는. 이 뼈의 의미는 뭐냐? 이 뼈 이식제의 의미는 밑에 있는 뼈를 그냥 좀 더 보존해주는 의미예요. 그 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앞쪽은 뭐 멤브레인 넣어도 되고 뭐 멤브레인이 큰 의미 없어요. PRF있으면 하나 넣어줘도 되고요. 정확히 봉합해서 2mm짜리의 머신드라는 말은 그냥 그 중간 양 옆으로 단순 봉합을 하면 당연히 벌어질 거예요. 그 상태로 수술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심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앞에 거는 뭐 그냥 레귤라 커넥션에 SQ 4.5에 10이 들어가면 되고요. 후방 쪽 3개는 5+1, 5+1, 4+1을 제가 식립한 거죠. 그래서 4.4mm 스타퍼부터 정확하게 드릴링을 해서 정확히 맞춰내고 이 환자분이 저에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정말 멀리서 내가 선생님 믿고 오는데 정말 더는 진짜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이때는 SQ의 숏 임플란트가 이미 이제 데이터가 거의 정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2번으로 끝날 겁니다. 2번으로. 자,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스타퍼 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하게 근단 고정을 잘 얻어내고 그 다음에 실밥 풀었고요. 여기 있는 이거는 지금 보면 이게 머신드 서피스예요. 임플란트가 노출된 게 아니고 5+1, 4+2의 머신드가 노출된 것이고 이제 4개월 후에 제가 인상을 떠서 이 환자는 일단 임시차를 가지고 제가 3개월을 써봤어요. 아무거나 쉽게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 임시차가 이제 편해진 걸 확인을 해서 이제 최종 볼륨을 바꿔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PMMA를 가지고 임시차를 좀 써봤고 그 다음에 최종 볼륨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 볼륨이 잘 끝나 있고요. 어쨌든 이 환자는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멘탈 프레임은 보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술을 GP에서 우리 GP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럼니스고 임플란트 길이의 변화가 모든 수술 기법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때 가장 안정적인 숏 임플란트를 얻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